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폭은 다우는 0.38, 나스닥은 0.35, S&P 500은 0.32, 그렇게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건 테슬라가 그 중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그 출시 기반을 이제 마련했다. 이 소식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15%가 넘게 그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플도 번스타인의 투자 의견이 상향되면서 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나머지들은 부진하면서 나스닥 상승의 그 제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출발은 0.2% 정도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먼저 매수에 나섰고, 조금 시차를 두고 기관도 이제 매수에 참여하면서 매수에 힘을 실어서 한때는 지수가 2,700을 훌쩍 넘어갔고 2,710까지도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내일이 휴장이잖아요. 휴장이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휴장하는 사이에 FOMC의 금리 결정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봐서 상승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역시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 때문에 그랬는지 마지막 종가에서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이상 종가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2,359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2,84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5,27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코스피 지수는 2,692.06포인트, 2,700을 결국 못 갔어요. 어제보다 0.17%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을 0.27%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오늘 개인만 샀어요. 개인만 매수해 나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지수를 상승시키는 데는 다소 이제 수급이 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도 지수 870을 어떻게 쓰든지 이제 지켜보려고 그런 모습을 장중에는 많이 보였는데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오늘 약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62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09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91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월의 마지막 코스닥 지수는 868.93포인트, 어제보다 0.09%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코스피가 3개월을 연속해서 양봉을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 그래프가 재상승의 발판은 일단은 아직은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도 윗꼬리가 달리는 이제 음봉이지만 상승 전환의 흐름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에 월봉으로 보면 양시장 모두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4월이 좀 고생한 달이죠. 그렇지만 제법 양시장이 다 긴 밑꼬리를 달고 있어서 나름 이제 또 5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은 1,382원에 끝났어요. 어제보다 5원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의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437억 샀고 셀트리온을 626억 샀고, 셀트리온이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현대차 156억, 기아 177억 이렇게 샀네요. LG 에너지솔루션도 281억 샀고 SDI도 97억 샀고, 그렇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918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는 265억을 팔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275억을 매수를 했고
셀트리온도 549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한 건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현대차, 예.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제일 많이 했네요. 626억, 549억. 그 다음에 삼성 SDI 97억, 401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오늘은 뭐 코스닥에서 양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이 HLB를 362억 샀고 알테오젠을 140억 샀고 그게 답니다.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섹터별로 뭐 전선은 오늘 그래도 종목별로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그냥 전체적인 섹터별로는 그래도 그냥 상승의 선봉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인데 이 뭐 아시지만 이제 아모레퍼시픽 실적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이제 화장품이 바닥을 치고 이제 간다. 이런 리포트도 어제 제가 이제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관광객, 중국의 그 긴 연휴,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 뭐 이런 걸로 오늘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때문에 일본에서도 한국을 뉴스에서 보셨지만 이왕이면 그럼 한국 가자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다 이제 뭐 중국에서 당연히 이제 한국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 면세점은 연휴 관광객 기대 뭐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좀 움직였는데 그 자율주행차 관련 그 자율주행차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테슬라 효과죠. 그게 이제 부각되면서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고려제강이 그 선제,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송전선하고 5G 통신망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전력도.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 기대죠. 이게 이제 와이어로프라고 이게 우리는 이제 그 5G 통신망 업그레이드에도 이 건물주한테 돈 주고 건물 옥상에 하면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세워서 하려면 이런 그런 이제 철제 선재들을 와이어 로프 이런 게 이제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삼화전기도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를 기대하고 SSD 여러분 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거가 이제 삼화전기에서 많이 납품할 거다 그런 이제 수혜 기대로 그렇게 됐고 또 루닛 여러분 아시지만 그 AI 그 의료 AI죠 그 루닛도 50조 규모의 항암제 인삼 시장 그건 이제 전체 규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인상 시장에 이제 드디어 출사표를 낸다. 그래서 이제 자사 제품이랑 같이 연계해서 그 인상 결과를 이제 빨리 체크하는 그래서 이제 좀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내일이 휴장이잖아요, 한국 시장이. 그리고 이제 그 FOMC 또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약간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여기서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넘어간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게 나쁜 분위기라는 것보다는 그냥 분위기를 이어가는 정도로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같은 것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오후 7시에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시 이제 그 녹화본이 올라가지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백만개미 스쿨 가입 문의는 그 카카오톡에 100엔트 이렇게 치시고 문의사항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죠. 오늘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4월은 이제 이렇게 우리 돌아보면은
이게 중반이 거의 넘어가서 종반으로 갈 때까지도 상당히 불안정한 시장이 계속됐어요.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 매도죠. 근데 이제 다행히 종반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그나마 조금 다시 좀 살아나서 오늘도 뭐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이제 3일 연속해서 3거래 연속해서 이제 산 건데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살아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잘 아시지만 그러면 4월에 왜 이렇게 고생을 했냐? 이제 강달러, 달러가 강달러.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환율이 상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 매도하고 이런 거가 이제 이어졌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그 배경에는 이런 거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게 뭐 해바뀌면 곧 할 것 같더니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도 빨리빨리 안 빠지고 뭐 이렇고 이게 막 들쭉날쭉하니까 연준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번 달에는 금리를 다시 잠깐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이어 폴 온 거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는 당분간 물건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전체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동 전쟁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4월에 우리가 고생을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됐냐? 그러면 연준이 이제 금리 내리냐? 그거 아니잖아요. 아직 해결된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대대적으로 직접 전면전을 붙는 건 아니지만 가자 지구 등등 뭐 아직 남아있는 거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까지 이제 중동 쪽을 정리하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말하자면 공동 군사동맹 같은 거를 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정상화해라 국교를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조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자지구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해결된 건 사실 없어요. 그냥 그 상태가 있는 거죠. 조금 강도만 약해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원래 뭐 아무것도 없어도 막 만들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래야지 이제 파생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있으면 올랐다 내렸다 이제 막 그런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은 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 거예요. 이번 달 이제 마지막 왜냐하면 이제 이번 4월에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실적들이 막 나오면서 그 실적들이 그나마 시장의 불씨를 살렸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는 뭐 이제 당분간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4월을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월 개념으로 이제 음봉이잖아요. 음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망했냐, 이제 이 시장 재미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보면 4월을 지내면서 그래도 나름 우리 시장도 그렇고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밑으로 막 확 내리박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이 끝나면서 조금씩 살아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밑에 이제 긴 꼬리가 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희망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시장에는 뭐가 이제 하나가 터지면 그 첫 번째가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첫 번째 빵 맞았을 때가 제일 세죠.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 인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진다라는 게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시장의 쇼크가 컸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시장이 자꾸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금리 인하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시장이 이제 점점, 적응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예를 들어서 이번 FOMC 회의 때 뭐 금리 동결한다 그랬다고 그래서 막 크게 막 시장이 막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다만, 한 가지 뭐냐면,
이제 FOMC 회의 결과 금리 동결 뭐 이런 건 이제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금리 내린다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금리가 동결이라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회견에서 과연 이 제가 말씀드렸죠. 파월 의장이 아주 묘하게 얘기를 잘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회견에서 또 시장은 시장에서 유리한 부분을 막 찾아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강도 높게 조금 시장에 나쁘게 표현을 하면 이것도 시장이 좀 힘들어질 거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그동안 뭐 어떻게 했어요? 뭐 매파였다가 막 비둘기파였다가 막 약간 매였다 비둘기였다 막 왔다 갔다 한 번 할 때마다 막 뒤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이제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도 무슨 얘기를 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심 이제 금리 인하의 느낌 그런 거를 조금 주기를 바라는 거 코멘트를 그렇게 뭐 그렇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는 인하하는 게 아니고 금리는 동결하지만 그 뉘앙스를 그렇게 하는 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도 가까워졌고 특히 이제 최근에 자넷 옐런 장관의 발언을 보면 미국의 이제 아시지만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 소위 말하는 쌍둥이 적자가 이게 고금리 강달러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조정하자, 이걸 이제 조정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의 바람이 있다면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제 1분기에 발표된 갑자기 낮아진 그 GDP를 이제 들고 나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거기서 시장이 또 이거 금리 인하가 다시 또 빨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장이 바라는 베스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연준 회의에서는. 근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이제 모르겠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론자니까 이왕이면 좀 그렇게 생각하자.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이제 그 블링컨 장관이 미국, 중국이 AI 회담 개최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요것도 되게 웃겨요. 지금 이제 뭐 서로 뭐 정보니 뭐니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니 뭐 틱톡도 이제 나가라고 그러고 뭐 미국이 이제 계속 중국이랑 그런 문제잖아요.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무단 유출, 정보 유출 이런 거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북경을 갔어요. 그래갖고 중국의 2인자인 리창 만나갖고, 풀 셀프 드라이브, FSD라고 하는 이제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승인을 이제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받은 거예요. 어이없게. 테슬라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돌파구가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안 되겠고, 그러면 가장 전기차가 많고 전기차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에 가자.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거를 받아내면, 그리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우리가 앞장서자라는 게 맞아떨어져서 한 거냐. 그러면 이제 뭐 중국 다음엔 어디겠어요? 어디죠?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인도죠. 중국 인도 팔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유럽은 뭐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자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뭐 막 나오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뭐 빼박이에요. 계속 우린 전기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랑 그게 좀 맞을 수도 있죠. 그런 건지 아니면 겉으로는 아웅다웅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이제 리창만데 리창 맘대로 했겠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중국 가서 세계 최초로 그 중국의 엄청난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로 한 거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미중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앞으로는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귀신처럼 알아낸 거 아닌가. 그래서 급히 북경을 가면서 이제 아닌지 뭐
이게 알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쪽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이제 새로운 달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4월을 이런 식으로 4월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도 4월보다는 5월이 낫지 않을까. 근데 뭐 퀀트 하는 분들은 5월에 다 팔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이번에도 맞을지, 셀인 메이가 맞을지, 그건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는 이제 뭐 매매 원칙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그거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갖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서 내일 휴일을 보내시고, 이게 뭐 내일이 이제 노동자의 날이니까, 직종에 따라서는 안 노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장이 안 열리니까 잘 보내시고, 목요일 날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